국토부가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소음과 안전 문제가 있는 V자 활주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새 활주로 인근 지역 고도 제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강서구 11,800제곱미터, 인구 7만 5천 명 규모의 에코델타시티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는 경제적 효과가 7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이 그대로 추진되면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기본계획 중간 보고의 내용처럼 V자로 새 활주로를 만들 경우 전문가들은 항공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에코델타시티 상당 부분이 45m 이하로 고도 제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은 최대 높이가 90여 미터인 점을 감안할 때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에코델타 시티의 토지용 계획이라든가 건물의 배치 계획이라든가 높이 계획이 등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부산시는 최악의 경우 전체의 7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저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공항도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에코델타 시티가 V자로 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부산시가 좀 강력하게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실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반경 4km 내에서만 고도 제한을 받는 민간 활주로로 규정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항공학적 검토로 고도 제한도 완화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도 제한에다 소음까지 고려할 때 부산이 꿈꾸던 친환경 생태 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의 김해 신공항 계획으론 에코델타시티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중간보고로 발표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진행 상황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국토부의 용역 보고는 지역 의견을 무시한 채 이미 예정된 김해공항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소음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본계획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해 신공항 최종 판단기구 역할을 할 총리실 산하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 국비 지원을 좌우할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 간의 예산 정책협의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당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어줬는데요.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해찬 대표를 창원까지 마중 나가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만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 간의 예산 정책협의회가 열리기 2시간 전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마중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로 달려갔습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와 함께 부산시장 관용차를 타고 부산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가덕 신공항 재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권 허브공항의 필요성과 인천공항 대체공항의 역할론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으로는 16개 주요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도심의 철로가 관통되면서 도심이 단절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심의 발전이 한계에 봉착하는 이런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7대3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추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122개 대상 기관 중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혁신지구에 어떤 게 적합할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가능한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맏형격인 부산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30년 묵은 지역주의가 깨졌습니다. 이러한 부산 시민의 사랑에 이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보답해야 합니다.
전례 없이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면서 역대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던 올해 예산협의회 자리. 여기에 파격적으로 시장이 여당 대표를 마중 영접했는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9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내실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들을 내놨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정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습니다. 해양 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문현지구는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완공되고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외국계 금융기관은 거의 유치하지 못했고 국내 이전 기관들도 반쪽 이전에 그치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외형적인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우리가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 입주금융기관들과 MOU를 맺고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기술업 클러스터와 기술창업타운을 구축해 2028년까지 금융업 종사자를 5만 명으로 지역 내 총생산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해외 금융기관 유치와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얼마나 내실이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을 서울에서 불러들이는가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있을 2차 지방 이전에는 기존 이전 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부산의 순위는 지난 2015년 24위에서 지난해 50위로 추락했고 올해 46위로 다소 반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주를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이 거대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수부로 분산된 금융단지의 중심축을 하나로 묶고 선언적 MOU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규제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간소화 효율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산을 파생, 해양, 기술금융, 그리고 레그테크 이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외연을 내부를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는. 내년으로 꼭 10년째를 맞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침체냐 새로운 도약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시가 24시간 비상대응 상황실 운영을 통해 메르스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공언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비상대응 상황실 가동 이후 처음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부산시의 대응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한 경찰관이 급하게 온몸을 덮는 흰색 옷을 입습니다. 감염병 보호복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으로부터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겁니다. 출동과 함께 경찰은 부산시 비상대응 상황실에 의심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문제는 부산시의 대응입니다. 당시 신고 내용은 연제구 거제동에 거주한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난다는 게 전부.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 분류 기준인 중동 지역 방문 여부와 최근 메르스 유행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도 부산시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며 상황을 종결합니다. 한밤중에 또 나오라 하기가, 왜냐면 우리 계속 불려 나오는데 직원들, 그리고 담당 직원이 한 명, 보건소는 한 명밖에 없는데.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어땠을까?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도 의심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는데 부산시와 달리 보건소 담당자에게 신고자를 직접 만나 의심 증세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메르스 감염 의심 증세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재난 수준인 전염병의 위험성을 대하는 부산시 대응 체계의 허술함은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싱크홀, 이른바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관 누수로 발생한 1m 크기의 싱크홀입니다. 땅이 꺼진 지하로 많은 양의 오수가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얇아지니까 이제 저 차량 진동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 사이로 유수가 생기면서 물바다가 된 도로에 시내버스의 앞바퀴가 걸려버렸습니다. 지난 2015년 창원시 팔륜동에서 발생한 폭 14m의 대형 싱크홀 때문입니다. 최근 도심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47건입니다. 자연적인 침하를 제외한 인위적인 싱크홀 발생 원인의 90% 이상은 노후 상하수관 누수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전체 하수관의 30%에 가까운 1000여 킬로미터가 노후화로 진단됐지만 361킬로미터는 정밀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발표하는 대책 마련도 미봉책에 불과해 시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서 등급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2021년까지 전체 보수 80km. 특히 전문가들은 창원시의 경우 옛 마산 지역의 60년 가까운 오래된 상수관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마산 하포구 월령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노후 상수관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상수도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960년대에 밀입되어 있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상수도 광고 또한 새로운 새 것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오늘 부산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로 인해서 낮 기온이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부터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가 되면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보다 내일 내리는 비양이 더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21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 이 시각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려 내일까지 낮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낮겠는데요. 한낮 기온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일부 경남 남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부산과 창원이 24도, 양산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내일 다시 시작돼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차차 맑아져 다음 주에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중국 국적 46살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중국 광복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에 짝퉁 명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샤넬 등 16개 브랜드의 모조품을 2천여 명에 팔아 3억 4,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중국에서 국제 택배로 들여온 짝퉁 명품은 확인된 것만 2,100여 점, 정품 시가로 35억 원에 이릅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지하철 1호선 좌천역에서 당리역 구간을 오가는 전동차가 승객을 태운 채 갑자기 서행을 하면서 해당 구간에서의 열차 운행이 10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동차의 운행에 관여하는 신호기에서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5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올해 가을 야구는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차전에서 5차례나 홈런을 맞으며 결국 9대 1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롯데는 7회 말부터 경기 막판까지 7점을 따내며 맹추격을 했지만 경기 초반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최근 5경기를 모두 패한 롯데는 시즌 8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롯데자이언츠는 입단 이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외국인 투수 듀브런트를 결국 방출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베네수엘라 출신 투수인 듀브런트에 대해 계약에 앞서 다른 구단의 선수 양도 여부를 묻는 웨이버 공시를 한국야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 등에서 활약했던 듀브런트는 이번 시즌 롯데와 $100만 계약을 했지만 25경기의 선발 등판에 6승 9패, 평균 자책점은 4.92로 부진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해운대구와 금정구, 기장군 일대에 1분 동안 고리원전 방제 합동훈련 경보가 울립니다. 이번 훈련은 고리 4호기 방사성 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해 발전소 주변 21km 이내의 주민 2,700명이 버스와 기차, 선박 등으로 실제 대피하는 상황을 연습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상경보가 울리면 오전 10시부터 집결지에 모인 뒤 강서체육공원과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영화 경쟁 부문인 뉴커런츠상의 후보작이 선정됐습니다. 후보작은 우리나라 김보라 감독의 벌새와 중국 추시웨이 감독의 폭설, 일본 히로세 나나코 감독의 여명 등 모두 10편입니다. 뉴커런츠상은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이끌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후보작 10편 중 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30,000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아침부터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가 되면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보다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이 더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21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 이 시각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려 한낮 기온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내일 다시 시작돼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차차 맑아져서 다음 주에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